안녕하십니까.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저희 알토마토에서 준비했습니다. 알토마토 특집 청약이 답이다. 자, 청약 가점부터 유망지역 분석, 청약 당첨의 핵심 키워드까지 이번 특집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청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핫셀럽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월용이의 부동산 일지 블로그를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30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청약 맞춤 수업의 저자, 부동산 컨설턴트 월용이 박지민 대표인데요. 요즘 정말 활발한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박지민 대표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알토마토 특집 청약이 답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 부동산 컨설턴트 박지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월용 청약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약 전문가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청약 정보에 대해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부터 신혼부부, 또 무주택자, 노년층까지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청약 광풍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총 5가지 섹터로 나눠서 박지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최근 청약 트렌드는?입니다. 이 청약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대표님?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 타입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면적을 좀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네. 84제곱 위주로 청약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최근 시국으로 인해 만 2년 동안 거의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방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다. 또는 요즘 신축 평면은 방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평면이 84제곱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59제곱의 소형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84제곱으로 많이 이전한 좀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집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집에서의 조금 더 충분한 공간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전해드릴 때에도 그 평형대가 가장 먼저 이제 선호도가 높이 경쟁률도 가장 세다라는 점들을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다른 트렌드들 특징들이 있을까요? 최근 그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민간 청약에 대해서 30%의 물량을 추첨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의 청약 수요층을 두텁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청약 수요들이 많이 청약 시장에 대거 참여했다라고도 보입니다. 네. 또 다른 특징들도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네. 그러니까 2021년 딱 들어서 사전 청약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사전 청약 그러네요. 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내 상황에 대입해서 당첨이 될 수 있나, 될 수 없냐 이거에 대한 자가 판단이 좀 정확해졌다. 그래서 일부 사전 청약 단지는 경쟁이 굉장히 극심했던 반면에 맞아요. 또 일부 청약 단지는 미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내 상황을 대입해서 네. 청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자가 판단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확실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파고들고 또 도전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022년 달라지는 청약 제도는?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022년 새해에는 좀 청약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새해라고 해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부분이거든요. 민간 청약에 대한
생애 최초 특별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추첨제 30% 배정. 예, 이거를 한 번 더 인지하고 가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새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요.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말 그대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금리를 조금 더 높여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신청을 접수받다가 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네. 이제 유예를 해줬습니다. 가입 유예를 해줬고요. 기존에 있는 청약 저축 통장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금리를 최대 3.3%까지 해주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한 가입 조건 중에 하나가 연소득이었는데 네네. 그 연소득 조건을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또 올려주었습니다. 특별한 뭐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혹시? 예, 우리나라 국민의 만 이제 34세까지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 청약 저축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시중 금리는 보통 1.8%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되는 금리 혜택을 확실히 누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가입을 하고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특징들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는 통합 공공임대의 제도가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 네. 개념은요, 기존의 장기 전세, 장기 공공임대 또는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통합해서 통합 공공임대형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150%까지 늘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왜 통합을 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청약 제도들이 분파되었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합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이 좀 더 용이하게 좀 도와주지 않나라고 긍정적인 효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이 특별 공급의 기회도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청약에 접근하기 쉽게 좀 문을 많이 열어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청약 가점 높이는 방법은입니다. 자, 우리가 청약에 도전을 하고 했을 때 당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청약 가점일 것 같은데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네. 조건들도 까다롭고요. 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반 가점에 대해서 보통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그 3가지의 점수 구성을 확실하게 보시놓고 가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래서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시키시고요. 그다음 가족 중에라도 누군가 아직 통장이 없다. 은행에 손 잡고 새해부터 가셔서 네.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입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1점씩 상승을 해요. 그래서 15년 이상 가입 통장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점수 17점 만점을 받게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는 점수잖아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 기간 점수가 있습니다. 매년 2점씩 올라가요. 이것도 15년 만점에 32점을 배정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주택으로 유지하면서 2점을 매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하고 무주택 기간 올라가는 점수 말고요. 결국 이거는 부양 시간이 가족,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부양 가족 점수가 부양 가족. 키입니다. 네. 왜냐 한 명당 5점의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가족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을수록 유리하네요. 점수를 높이는 데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 정년기이신 분들은 빨리 혼인신고 하셔야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합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도 같이 가족 수로, 그러니까 네. 같이 한 공간에 사는 거, 거주하는 게 가장 좋은 거군요. 예, 정확하게는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등본을 떼었을 때 세대원으로 누가 들어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만 30세 이하 자녀,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외부에 있다가 부모님 등본상 등재되어 있어도 네. 바로 5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 30세가 넘어간 자녀가 외부에 있다 다시 들어오면 1년을 같이 사셔야 돼요.
이런 팁 또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네. 또 3년간 같이 부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합가가 가장 강력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입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가입 기간이랑 무주택 기간이야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 이제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결혼이 맞습니다. 쉽겠습니까? 네. 출산도 쉽지는 않은데, 내가 그래도 청약을 위해서 도전을 한다면 이러한 조금 팁이 있다라는 점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 제가 가족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팁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드린다고 하면요. 좋아요. 태아 있잖아요. 태중의 자녀. 네. 임신하고 네. 있는. 네. 그 자녀는 일반 가점 계산 때는 부양가족 점수 5점을 못 받아요. 대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네. 생애체조 특별공급 또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가 자녀 수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사전 청약 많이 이제 그쵸,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많이들 또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것도 같아요.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오래된 청약 통장이 청약 저축 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는 네. 자녀에게 증여가 돼요. 청약 통장을요? 네. 이거 그럼 예를 들어 굉장히 20년 꿀팁인데. 동안 부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스펙이 높은 통장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 통장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네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2022년 핵심 분양 단지 미리 보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약 점수를 높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청약 가점을 채워놨다면 내가 이제 좀 도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단지, 특히나 이제 새해 또 떠오르고 있는 우리가 핵심 분양 단지는 어딘지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뜨거운 감자인데 네. 서울에서 둔촌주공 재건축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핫하죠. 예. 네. 3년 전부터 분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에도 불투명할 수 있다라는 또 기사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분양 세대만 약 4,8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서울의 적정 공급량의 한 10분의 1 수준,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네네. 분양 면적은요 29제곱부터 84제곱 위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가점이 몇 점이 되어야 당첨될 것인가. 네. 저는 84제곱의 분양가에 평당 분양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상되는 분양가는 84제곱 기준으로 13억에서 14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이때 예상 가점은 그래도 60점이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핫한 지역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둔촌 주공이고요. 내년에는 과연 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를 좀 잘 해보시고 또 분양가 그리고 가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들도 궁금하네요. 예, 저는 각 지역마다 분양하는 분양 규모가 큰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중에서 서울은 이문 1구역하고 3구역이 합쳐서 약 2,000가구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구 세대 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 1년 동안 분양하지 못했던 서울 공급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1순위 청약자만 지금 8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찐 청약자만 걸러내도 네. 20만 명 이하이기 때문에 한 단지 한 단지 분양할 때마다 박 터지는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여전히 이제 올해도 새해에도 이 청약 시장이 굉장히 정말 경쟁이 치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둔촌주공과 이문 1구역, 3구역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좀 넓혀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특히 수도권의 거주자, 청약자가 전체 청약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관심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택지가 뭐가 있냐라고 살펴보면
2022년에도 수도권에 공공택지 사전 청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전 청약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거주 의무하고 전입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외에 민간 분양을 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나 기존에 있는 2기 신도시에서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 2기 신도시 중에 남아있는 분양지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 중심으로 남쪽으로 향해 가면 동탄 2신도시, 아, 네, 신주거 문화타운이 있고요. 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오산세교 2지구를 분양하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평택 고덕신도시를 분양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부의 주거벨트를 완성시키는 단지라서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굉장히 쉽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내가 분양을 받고 싶다, 청약을 이제 도전을 할 거다라고 할 때 그 분양 단지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뭐 세대수도 있을 거고 분양가도 있을 거고요. 분양 단지 선택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해라라는 게 있어요. 저의 관점에서는요, 네네. 분양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분양가. 네. 지금 이제 지방에 미분양이 속출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1년 동안의 분양가를 10에서 20% 가까이 올린 지방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럼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면 네. 입지가 약간 벗어나도 신축 수요에 대한 대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청약이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근데 분양가 높아지면 이런 청약 대기 수요가 청약을 포기해버립니다. 분양가가 가장 큽니다. 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분양가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월용이 박지민이 전수하는 청약 성공 핵심 키워드는? 입니다. 자, 이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오셨고 또 계속해서 이 청약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월용이 박지민이 보는 청약 성공 핵심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자가 점검입니다. 자가 점검. 네.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네. 건가요? 네. 청약 스펙, 저는 스펙이란 표현을 얼마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 스펙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내 스펙이 너무 낮은데 청약 단지가 너무 고스펙짜리 요구한다 라고 하면 당첨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가 점검을 통해서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지역 또는 당첨될 수 있는 단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요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또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 공급이다라고 하면 가점이 60점대 이상 고득점자나 네. 아니면 40점대 이하의 저득점자냐 또는 다자녀 특별 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등에 따라서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서울과 같은 지역은 당첨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외 지역은 실제로 당첨이 쉬운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내가 조금 가점이 낮다면 서울 외 지역으로 좀 눈을 돌려서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보통 제 주변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은 넣어봐. 너가 가점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일단은 넣어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일단은 가점을 조금 더 채우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일단 한번 도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막문 방법인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전용 면적 85제곱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로 선발합니다. 당첨자를. 아, 네. 근데 추첨제가 있는 지역은 일단 넣어봐. 추첨이 운 좋게 될 수도 있으니 이게 되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약 포기입니다. 청약 포기? 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자극적이잖아요. 네. 1번이 포기하라는 돼야지 건가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포기해서 네. 3번 키워드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빠른 자가 점검을 통해서 청약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청약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할 건가 아니면 기다릴 건가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키워드네요. 청약 포기. 그러니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세 번째 키워드랑 이어진다라고 했었으니까 세 번째 키워드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세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요? 대체 매수입니다. 대체 매수요. 청약 포기와 대체 매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청약을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약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집을 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 매수를 그럼 지금 해도 되냐라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최근에 9월부터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도 대출이 쉽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1월부터는 조금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는 일부 은행에서는 무주택자 대상으로는 대출을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 매수할 것들이 지역마다 내가 관심지, 특히 거래 절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급매성 매물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가을까지만 해도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84제곱 기준으로 약 14억에서 15억 정도 효과를 육박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축이 11억대, 12억대도 살 수 있는 급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가 점검, 내 상황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청약을 포기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체 매수하는 방법까지. 이게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약 포기라는 게. 근데 또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2022년에 새롭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대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네. 만족감의 한 60% 정도 또는 70%를 주는 단지라고 하면 과감하게 청약을 도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2022년 새해에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토마토 특집 청약이 답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월용이 박지민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로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우리 시청자분들. 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을 함께 보시고 2022년 새해 내 집 마련의 꿈, 또 청약에도 꼭 도전해 보시면서 풍성한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